최근에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 하나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그야말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신호탄인데요. 보고서는 이 극적인 변화를 미국의 하드포크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이 하드포크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정책을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약속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 그리고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는 이 변화를 하드포크라고 표현한 겁니다. 블록체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시죠? 기존의 길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과거의 정책 방향을 그야말로 180도 뒤집는 극적인 대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전 접근 방식은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불렸는데 말 그대로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었어요. 공격적인 집행 위주의 규제 때문에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 해외로 내몰렸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혁신 친화적인 마인드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 변화가 향하는 목표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바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부터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정말 혼란스러웠던 규칙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기관의 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야말로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조치는 이런 혼란의 주범이었던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SEC와 CFTC, 이 두 기관 사이에 애매했던 관할권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요. 규제 당국들이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SEC가 SAB 121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지 못하게 막아왔던 핵심 규정이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시 후에 이야기할 은행 산업의 빗장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일단 잡고 보는 식의 집행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CFTC도 날긴 지침들을 철회하면서 변화의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규제는 바로 이 원칙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관마다 제각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걸 막고 고객 자산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또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예측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규칙이 명확해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디지털 세계와 기존의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네, 바로 은행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보고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죽었다. 그냥 정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끝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과 손잡는 걸 막아왔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은행의 역할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이죠?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SEC의 SAB 112 규정 때문에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폐지되고 2025년 7월에 새로운 공동성명이 나오면서 마침내 은행들에게 합법적인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다른 은행 규제기관들도 다 같이 발을 맞췄어요. OCC, FDIC, 연준할 것 없이 기존의 장벽들을 전부 허물고 나섰죠.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은행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은행의 문이 열렸으니 이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일 자산, 바로 디지털 달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차례입니다. 여기서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간단히 짚고 갈까요? 말 그대로 미국 달러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딱 고정시켜서 이름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2025년 7월 18일 마침내 법으로 만들어진 이 지니어스 법안은요,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시다시피 8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1대1로 확실한 자산을 보유하게 해서 안정성을 지키고 미국 내에서 사업하려면 라이선스를 받게 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죠.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요. 특히 이게 증권도 상품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법적인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장치들은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달러의 힘을 디지털 시대까지 쭉 이어가기 위한 큰 그림인 셈입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이 말처럼 말이죠. 신뢰할 수 있는 중간자 없이도 안전하고 간편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암호화폐의 그 원대한 비전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현해 보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야심찬 계획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국가 보물, 미국의 암호화폐 비축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죠. 과연 한 국가가 다음 세기의 금융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쌓아두겠다는 거죠. 절차도 아주 명확합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설립하고 재무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럼 이 자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부가 합법적으로 압수한 디지털 자산들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은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 자산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축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여러 목표를 달성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미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위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전략적 카드를 손에 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금융시대의 청사진이 될까요? 아니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도박이 될까요? 보고서는 당연히 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미국이 펼쳐나갈 다음 챕터를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